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무기를 가진 맹수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방어 무기로 무장한 초식동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 중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독한 냄새입니다. 악취의 대명사는 스컹크인데 이들의 악취가 화학 무기 수준이며 이를 맞은 동물로 하여금 질식을 유발하거나 눈이 멀게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까지 한다는데요. 그런데 그런 스컹크의 악취조차 뛰어넘는 지상 최강의 악취 동물이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강력한 악취를 풍기는 동물들 중에는 전혀 의외의 동물들도 있으며 강력한 포식자들 중 일부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동물, 귀엽고 친근하게 느껴졌던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째 환상을 깨버리는 듯 하기도 한데요.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 이들 중 하나에게 된통 당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은 지구 최강의 악취로 적들의 후각을 초토화시키는 지독한 녀석들 8마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위는 호아친새입니다. 주로 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호아친새는 몸길이 65cm 정도의 작은 새입니다. 이 새는 오래전부터 지구에 나타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화석으로 시조새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2015년 연구 결과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팔레오새 사이에 일어났던 KPG 멸종이라는 대사건에서 살아남은 이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어릴 때는 날개에 앞다리 발톱이 있는데요. 이 발톱은 새끼가 아직 하늘을 날지 못할 때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이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앞다리 발톱은 조류와 비조류 공룡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다른 새들과 전혀 다른 소화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초식성인데 하늘에 나는 조류 중 유일하게 나뭇잎을 먹습니다. 다른 계통의 비행 조류들이 원활한 비행을 위해 소화기관을 단순하게 진화시킨 대신 나뭇잎과 같은 질긴 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호아친새는 독자적으로 복잡한 소화기관을 발달시켰고 장기 앞부분에 식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동물인 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호아친새는 소처럼 발효에 의해 소화를 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호아친새는 소똥 냄새와 비슷한 악취를 풍긴다고 하네요. 7위는 주머니쥐입니다. 주머니쥐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와 같은 곳에서만 살고 있으며 원시적인 유대류의 특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몸 전체의 체형을 보면 쥐와 비슷하지만 이들이 입을 쩍 벌린 모습을 볼 때나 두개골의 형태를 보면 쥐라기보다는 객과 동물들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주머니쥐의 한 종류인 버지니아 어포섬은 죽은 척하기의 달인입니다. 이들은 죽은 척할 때 완벽한 연기를 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일부러 썩는 냄새를 풍기는데요. 이때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동물의 사체가 풍길 때의 냄새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눈앞에 트럭과 같은 차가 와도 다른 동물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죽은 척하며 누워있기 때문에 미국의 길바닥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주머니쥐도 있지만 정말로 트럭에 치여 죽은 주머니쥐도 있다는 말인데 이들이 우리 인간처럼 차량과 맹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주민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차고나 다락방, 굴뚝, 벽의 틈새 등 몸이 비집고 들어갈 틈만 있다면 어디든 들어가서 부엌이나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텃밭의 채소들을 뜯어먹는 것은 물론 정원 연못의 물고기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덩치는 작은데 자신보다 훨씬 큰 개에게도 덤벼들기도 하며 개밥과 고양이밥을 탈탈 털어먹는 골치 아픈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턱은 힘이 없고 이빨은 사실 허세용에 가까워서 다른 동물들과 붙으면 일방적으로 털리기 일쑤라는데요. 애완동물로 키워질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얌전하고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잠을 자며 애교도 부리는 걸 보면 이 녀석을 미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겠습니다. 6위는 폭탄먼지벌레입니다. 폭탄먼지벌레는 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1.2cm에서 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딱정벌레의 일종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방귀벌레인데요. 이 벌레들은 육식성으로 작은 곤충을 잡아먹거나 동물의 사체를 먹지만 위험한 천적이 나타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특유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벌레의 복부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한쪽에는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물질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효소와 카탈라아제, 페록시다아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위협을 감지하면 폭탄 먼지벌레는 이 물질들을 모두 한 곳에 섞어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이 물에 분해되는 속도를 촉진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성 물질인 피벤조퀴논, 산소, 그리고 열이 발생되는데 이 열을 높은 온도가 될 때까지 억눌렀다가 한순간에 펑 하고 터지게 만듭니다. 이때 발사되는 뜨거운 독성 물질의 온도는 무려 100도C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닿으면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되고 다른 동물이 맞으면 아주 치명적인데요. 폭탄 먼지벌레가 갖고 있는 화학 물질들은 맛도 워낙 없기 때문에 고생해서 이 벌레를 잡아먹었다가 입맛만 버린 기억이 있는 포식자들은 두 번 다시 이 벌레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동물학자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을 탄생시킨 찰스 다윈이 이 벌레에게 당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딱정벌레를 채집하고 있던 그는 특이하게 생긴 폭탄 먼지벌레를 발견했는데 마침 다른 딱정벌레들을 들고 있느라 손에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자 급한 대로 입에 넣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뻥 하고 터지는 바람에 입안에 화상을 입고 바로 뱉어냈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폭탄 먼지벌레의 이 같은 방어 기술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로켓 엔진이라고 합니다. 5위는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바나 초원의 날강도 혹은 시체 청소부와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먹는 먹이가 썩은 고기이다 보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데 동물의 사체가 풍기는 냄새가 배어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몸통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사자, 표범, 치타 등과는 다르게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기 얼굴은 전혀 씻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썩은 고기 등을 먹고 사는 쥐들도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의외로 얼굴과 몸을 시간 날 때마다 닦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의 냄새가 드러날 경우 달려들 포식자들인 고양이, 뱀, 올빼미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면 하이에나는 딱히 자신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포식자가 없기에 잘 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바퀴벌레나 쥐보다도 하이에나가 훨씬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위는 수컷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육중한 동물입니다. 체중과 덩치 자체가 무기인데다가 길다란 상아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털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무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컷 코끼리들이 가장 악취가 심한 동물 4위에 뽑힌 이유는 이들의 녹색 소변 때문입니다. 매년 2주에서 3주 동안 수컷 코끼리들은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소보다 60배나 상승하는데요. 이 시기에 수컷 코끼리들은 300리터나 되는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소변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만큼 많은 소변이 축적되다 보니 그만큼 냄새도 더 지독한 것이죠. 이것 말고도 악취를 퍼뜨리는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수컷 코끼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점액은 크게 부어오른 볼에 있는 분비선에서 배설되는 일종의 화학 혼합물입니다. 이 점액에서는 거의 1km 바깥에서도 냄새가 날 만큼 굉장한 악취를 풍긴다고 하네요. 3위는 대머리 수리입니다. 의외로 커다란 맹금류이자 강력한 포식자의 하나인 대머리 수리가 최악의 악취동물 3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초원에 버려진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보면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했는지 알 것도 같은데요. 대머리 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동안 악취가 몸에 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천적을 피해 달아날 때 이륙하기 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토해내는데요. 이 구토물에는 위산과 함께 보톨리누스라 불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톨리누스는 부식성이 강하고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다른 동물이 대머리 수리에 구토물이 섞인 고기를 먹게 될 경우 돼지 콜레라와 탄저병에 걸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머리 수리의 소변에는 요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 소변을 맞으면 죽게 된다고 하네요. 이 소변 또한 대머리 수리를 악취나는 동물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스컹크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모든 동물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정도로 스컹크의 끔찍한 냄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컹크는 50cm 정도의 작은 동물이며 족제비와 비슷한 생태를 보이는 귀엽게 생긴 동물인데요. 스컹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인 아베나키어로 색하과 뽑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스컹크의 항문 근처에는 항문선이라는 한 쌍의 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노란색 액체가 발사됩니다. 이 액체의 냄새는 곰도 울며 달아나게 만들 정도로 지독하다고 하는데 최루 성분이 있어서 눈에 맞을 경우엔 일시적으로 실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티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때문에 맞은 부위를 물로 씻으려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증가해버린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묵혀놓은 음식물 쓰레기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데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스컹크들이 서식하는 도로나 숲을 차를 타고 지날 때면 창문을 닫고 있어도 냄새가 들어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썩은 달걀의 구토물, 대변 냄새, 고무탄 냄새들이 섞인 그야말로 최악의 냄새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냄새가 며칠 동안을 목욕을 하고 딸고 따를 만큼 씻어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 냄새를 맡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맡는 순간 코에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라는데요. 1994년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의 외딴 교회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를 쫓으려다가 스컹크가 반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교회는 한 달 가까이나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합니다. 스컹크의 항문선에서 분사되는 액체 유효 사거리는 2m에서 5m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1km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냄새를 맡았다 하면 창문을 닫든 뭘 하든 이미 늦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군 훈련소에서 처음 화생방 훈련을 할 때 살짝 최루탄 가스를 들이마셨을 때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스컹크가 분사하는 냄새로 인한 고통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컹크는 한 번에 대략 5발에서 6발 정도 냄새나는 액을 뿜을 수 있고 학자들의 연구로는 최대 8발까지 뿜는 녀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1위는 태즈메이니아 데블입니다. 그토록 지독한 냄새로 유명한 스컹크조차 뛰어넘는 궁극의 악취동물 1위는 바로 태즈메이니아 데블입니다. 이들은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섬에 살고 있는 유대목 주머니 고양이과의 유대류 육식동물인데요. 작은 곰과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으며 반달 가슴곰과 같은 흰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해 이들은 평소에는 악취를 풍기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데 이때의 냄새가 그 대단한 악취의 스컹크를 능가한다고 하니 매우 위험합니다. 냄새가 어떤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컹크를 능가한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겠죠. 몸길이 50cm에서 80cm 정도로 크기는 자그마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겼다고까지 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이름처럼 몹시 사납기 때문에 만약 야생에서 만났다면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력이 179kg에 달할 정도로 무는 힘도 강하고 직접 사냥하기보다 시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데다가 민가로 내려와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는 만큼 냄새도 심하니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 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사람이 길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악취나는 동물들을 살펴봤는데요. 무서운 악취로 유명한 스컹크도 사람에게 길들여진 개체는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블의 위험성을 보면 겁이 덜컥 나지만 이들이 현재는 안면암의 전파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조금 측은해지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야 악취가 나는 것은 멀리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동물들에게까지 자주 씻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런 만큼 우리는 야생의 동물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생존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